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제가 객경기를 지나면서 젊었을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감각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균형감입니다. 자, 4, 5년 전에는요, 처음 경험하게 된 이석증이 그랬었고요. 또 이석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서 있는 물건을 꺼내러 의자에 올라갔을 때, 또는 매일매일 현관에서 그전에는 한 발로 거뜬하게 서서 신었던 끈달린 신발을 이제는 앉아서 신어야 할 때, 번거롭고 슬픕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균형 유지가 이렇게 애틋한 감각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더랬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균형 유지가 필수적인 종목의 운동선수들이거나 불균형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을 척추, 관절 수술로 재활에 애쓰시는 환자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암원병원 정연주입니다. 네. 이 원장님도 얼마 전 이석증 재발 때 재계 치료를 받으셨죠? 네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원장님 때문에 거뜬하게, 그리고 원장님이 항상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몸의 균형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척추나 관절의 구조적 교정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몸의 균형 메커니즘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몸이 움직이거나 머리를 기울이면 귀 속에서 전후, 좌우, 상하 방향의 신체 균형 상태를 감지하는 세 개의 방골이관 속에 있는 림프의 움직임이 그 팽대 부위에 있는 유무세포를 자극하게 됐죠. 이를 통해 취합된 균형 정보는 전정신경을 통해 손해에 전달되어 유치 감각을 느끼게 되고 대뇌의 중추 평행기관을 통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런 정교한 메커니즘상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의 균형 유지를 어렵게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귀와 뇌의 균형 메커니즘 문제이든 또는 척추 관절의 변형, 근육의 비대칭에 의한 구조적 불균형이든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치료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방금 균형과 평형 감각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자, 이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장비가 저는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적 체평형 검사입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장비로 그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저희 병원 기종은 미국 바이오덱스사에서 제조한 밸런스 시스템 S라는 장비고요. 이 네. 장비는 정적 또는 동적인 상황에서 운동 실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눈을 뜨거나 감은 상태에서 신체의 동요량을 측정하여 평형 유지 능력을 알아볼 수 있고요. 낙상의 위험도나 하지 안정성 정도를 측정하여 하지 근무력의 평가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좌우 양측의 균형을 비교 분석하고 신체의 평형 유지에 필요한 자극을 종합하여 환자의 균형 능력과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장비죠. 또한 이 장비의 특징적인 것은 단순히 진단만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테스팅 기능과 함께 트레이닝, 즉 재활치료 기능까지 겸비해서 균형 감각이 저하된 환자나 수술 후 재활치료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CS에서는 척추 관절 질환의 재활, 그리고 암 환자의 근감소증 등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는 이석증의 진단과 치료에도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석증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실조에도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말씀하신 이석증은 전정기관의 난형낭이나 원형낭에서 중력과 가속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석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 나와 세방골이관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몸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릴 때 빙글비는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러움증 호소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정확한 병명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은 환자 히스토리와 함께 닉솔 파이크 테스트라는 부위 변환 안진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논문도 쓰신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네.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 한방내과학회제에 보고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석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석증이라는 개념이 흔치 않았고 이비인후과는 비염이나 중이염 치료를 위해 가는 곳이지 어지럼증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간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던 시기인데요. 당시 50대 후반 여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어지럼증을 주소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었는데요. 딕솔 파이크 테스트를 통해 이석증으로 진단하고 바로 이석 정복술 후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입원 치료 후에도 몇 차례 재발과 호전은 반복했었고 그 후유증으로 균형경맥 저하가 와서 다소 애를 먹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밸런스 시스템 SD 같은 장비가 있었다면 네. 치료 과정에서 평형 유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치료에 반영하고 입원과 외래 치료 기간 동안 장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따라 전정 재활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석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어지럼증의 정도가 정말 공포스러운 그렇죠. 정도인데요. 저도 원장님에게 이석 정복술을 받고 어지럼증이 빠른 시간 내에 소실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 숙련가의 정확한 정복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후반거리관에 이석이 들어갔을 때 애플리 매니버를 통해 이석을 재배치하게 되고요. 후반거리관에 들어간 경우 바베큐 로테이션 매니버로 치료하게 됩니다. 반면에 선반거리관은 구조적 위치상 이석이 들어가기 경우가 흔치 않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경우에 따라 치료 시 리버스 애플리 매니버를 시행하는데요. 반대쪽 후반거리관과 같은 편면에 위치하므로 머리를 건축으로 돌린 상태에서 애플리 매니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석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고 해도 반복되는 재발과 후유증이 수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의 절대적인 안전과 재발 후유증 방지를 위해서도 입원 치료를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한방병원의 장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네, 한양방 협진병원의 장점을 살려 어지럼증을 감소시키는 말초 순환 개선을 위한 약물이나 수액 치료를 통해 어지럼증을 완화하고 약해진 신경세포 재생을 도와주게 되고요. 더불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뇌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개선을 위한 약침 치료나 순환침법과 전정기관의 기혈순환을 돕고 전신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해진 평형감각 회복을 위한 전정 재활 프로그램도 중요한 치료 과정인데요. 도수 운동 치료와 밸런스 시스템 SD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평형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40대 이후부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발하는 이석증은요, 당장의 심한 어지럼증에 대한 집중치료뿐만 아니라 이 약해진 균형 유지 기능을 되살리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